한 해 동안 25만 명, 하루에만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 바로 죽음인데요. 어떤 죽음은 그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어 이승에 남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차마 내려놓을 수 없는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마지막 순간에 작별의 인사도 나누지 못했다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원망으로 하루하루를 채워왔다는 사람들. 절망의 끝에 서 있던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찾아오는데요.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제보를 받고 달려간 곳은 대전. 과연 이곳엔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을까? 안녕하세요. 사연의 주인공 김진아 씨. 혹시 아버님께서 좋아하셨던 과일은 어떤 거예요? 우리 아들을 망고 좋아했어요. 그 이후로는 먹는 것도 안 좋더라고요. 저도 솔직히 가끔은 먹어요. 맛있잖아요. 가끔 먹는데 우리 딸은 아예 안 먹어요. 좋아하던 과일조차 싫어질 만큼 가족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사건은 4년 전 갑작스런 아들의 죽음이었다. 얘가 우리 아들이에요. 3남매 중 둘째였다는 고 김진수 하사. 제가 세상에서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고 저한테는 부모이고 남편이고 친구 같은 진짜 그런 애였었어요. 힘들 때면 울타리가 되어주었고 지칠 때면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둘째 아들은 엄마의 버팀목이자 희망이었다. 오빠는 어떤 존재였어요? 엄마 아빠보다 더 엄마 아빠 같은 되게 잘 챙겨줘가지고. 우리 진수가 제일 하고 싶었던 게 우리 대학교 보내는 게 제일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돈도 많이 모아놓고 정말 우리한테는 끝없는 사랑을 많이 보여주고 지금도 우리 대학교 보내려고 많이 노력할 것 같아요. 대체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2011년 11월 20일 날 전화가 오더라고요. 일요일이었는데 아들이 김진수 하사 엄마냐고. 그래서 그렇다고 그랬더니 김진수 하사가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울증이나 부대 내에서 힘들었었던 그런 거는 없는데 하사관 숙소에서 군기 잡는다고 많이 맞은 것 같더라고요. 2010년 하사관으로 입대했던 고 김진수 하사.
하지만 그의 군 생활은 평탄하지 않았다. 부대 내에서는 무차별적인 폭력과 폭언이 계속되었고 결국 입대 후 11개월 만에 21살 꽃다운 청년은 채 피어보지도 못한 채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도 남기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근데 숙소 들어가는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바닷가를 좋아하는 애였었는데 바닷가가 싫다고 했을 때에는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믿었거든요. 아들을 너무 믿어서 걱정을 전혀 안 했어요. 걱정 안 하고 군생활 잘하고 진짜 제대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처음엔 믿기지가 않아서 죽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냥 지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것 같고 금방 들어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좀 나을 줄 알았더니 그게 지금이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들의 죽음, 그리고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마음에 짐을 얹은 채 4년 전 진수 씨가 죽던 날에 멈춰져 있다는 가족들의 시간. 도대체 무엇이 믿음직한 아들이자 자상한 오빠였던 진수 씨를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길로 내몰았던 것일까? 아들과의 접신을 위해 살해자의 집을 찾은 영매사. 가족들의 표정에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데 과연 아들의 영혼은 죽음의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나 맞았어. 그날 많이 맞았어. 많이 맞았대요. 근데 자기가 자꾸 잘못을 안 했대요. 잘못한 거 없어요. 자기가 잘못을 안 했는데 자꾸 자기 맞았대. 때렸대. 많이 맞았어. 그게 너무 억울하대요. 살아서 그걸 고치든가 아니면 끝까지 싸웠어야지. 얘 죽어. 착했으니까. 말을 못하니까. 살아있을 때도 착해서 말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다 참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싫어도 잘못하고 마음에 다 쌓아두고 말도 못하고 항상 웃고 다니고 그냥 밝은 척하고 화가 나도 속으로 울고 겉으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들의 말에 고개를 떨군 엄마. 그런데 갑자기 발생한 돌발 상황.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채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는 영매사. 갑작스러운 상황에 살해자도 당황하는데, 그리고 또다시 이어진 돌발 행동. 안쓰러운 마음에 이불을 덮어주는 살해자. 겨울 때 돌아가셨어요, 보니까. 네, 11월 20일. 그죠? 춥대요. 그때
갑자기 영매사가 고통스러운 듯 머리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다. 때려. 안 때려요. 누군가 온몸을 때리듯 고통을 호소하는 영매사. 때려. 나 자꾸 때릴 거야. 때려. 잘못했거든. 자꾸 때려. 나 이런 거. 내 동생. 야, 일로 와봐. 누구보다 동생에게 애틋했던 아들이 떠오르는 살해자. 동생한테, 응? 동생 때문에 고생했어도, 응? 하나도 안 힘들었대. 오빠가 동생 때문에 고생했어도 하나도 안 힘들었대. 오빠한테 미안해 하지 말래. 응? 오빠가, 응? 그런 마음 갖지 말라 그래요. 응? 나가고 싶어도 참고 영희가 너무 아파 지금. 영희가 너무 아프다고. 지금 실려서 얘기할 건 얘기 다 해드렸어요. 근데 왜 죽은 거예요? 맞았는데 그걸 자꾸 얘기를 안 해요. 그거는 가족들의 마음에 한으로 남은 진수 씨의 죽음. 그를 극단적인 상황으로까지 몰고 갔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그거 닦아주면서 놀아보면서 확 그거는 얘기하실 것 같아요. 지금은 물어봐도 크게 얘기 안 해요. 자꾸. 그걸 지금 하는데 내일 다 얘기할 거래요. 내일 다 말해준다고. 가슴에 맺힌 게 너무 화가 이게 분이 이제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다 말한대. 답답해하는 가족들에게 선뜻 답을 내어주지 않는 아들의 영혼. 그가 감추고 있는 진실은 도대체 무엇인 걸까? 그날 오후 진수 씨가 묻혀있는 현충원을 찾은 살해자와 유빈. 이곳에 올 때면 아들과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라는데. 예, 자주 오는 편인데 아직도 꿈 같아요 그냥. 저기 보니까 비석에 저 올려놓지는 얼른 오빠 지켜주라고. 가족들은 내일 마음속으로만 묻어뒀던 궁금증을 모두 풀어낼 수 있을까? 드디어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시작되고 어머니 어떻게 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아니요. 마음이 들떠서 제대로 못 자겠더라고요. 좋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또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마음도 아프고 그렇더라고요.
엄마 나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안 간다고 했잖아. 안 간다고. 안 간다는 말을 반복하는 아들의 영혼. 초등학생 때 집에 있는데 오빠가 갑자기 옥상으로 오라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오빠 옥상에서 갑자기 그때 오빠가 술 취해 있었는데 막 울면서 오빠가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오빠는 대학교도 가고 싶은데 우리 집에 돈이 없어서 못 가겠다고 그래도 오빠가 너 대학교 같은 건 다 보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해줬어요. 가정 형편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했던 아들. 이렇게 말 한 번 못하고 나 참고 살았다고. 나 그게 너무 힘들었어. 그게 너무 힘들었어. 맞아도 참고 다 참았다고. 내 불쌍한 동생. 엄마가 잘못됐어. 아들의 괴로움과 지금의 비극이 모두 자신의 탓인 것만 같아 가슴이 무너지는 살해자. 나 너무 외로웠어. 엄마 있잖아 진짜. 엄마는 나 어렸을 때부터 맨날 나 동생이랑 있었잖아. 엄마가 나 좀 사랑해줬으면. 엄마가 너 제일 이뻤어. 아니 엄마 아니야. 엄마가 너 제일 이뻤어. 네가 얼마나 착하고 이뻤는데. 엄마 오빠가 나중에 우리 예쁜 거 많이 사주고 예쁜 거 많이 해준다고 했는데 그치? 오빠가 미안해. 오빠가 잘하자고 했잖아. 기억나? 그러니까 오빠 없으니까 우리가 엄마한테 잘해. 알았지? 오빠가 정말 미안해. 엄마한테 정말 잘해. 알았지? 약속했어. 헤어짐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걱정이 더해가는 영혼. 달라는 거 못 사줬어. 엄마 잘 지낼 테니까 너도 아프지 마. 오빠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던 젊은 영혼과 미처 그 무게를 함께 나누지 못했던 가족들. 어쩌면 진수 씨는
자신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그 이유가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상처가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짧은 만남을 뒤로하고 이제는 망자를 떠나보내야 할 시간. 그래도 생각보다 망자가 마음 편하게 가서 그래도 저도 마음이 편해요. 그래도 자기 가슴에 맺힌 거 얘기하고 그래도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 다 얘기하고 하니까 저도 마음이 되게 좋네요. 아들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아요. 사랑하는 오빠에게 오빠 안녕. 오빠가 늘 보고 싶어. 살아있을 때 잘 챙겨줘서 너무 고마워. 오빠가 살아있을 때 내가 오빠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아서 늘 마음에 걸려. 오빠가 다시 태어나면 아니 내가 후생에 오빠 동생이 된다면 그땐 더 잘해줄게. 정말 너무 고마워. 오빠 내가 잘해주고 싶어도 맘처럼 그게 많이 안 된 것 같아. 다음 생에 만나면 꼭 남매지간으로 만나자. 오빠 사랑해.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찾아온 아들의 죽음. 이유조차 알 수 없어 마음속 큰 응어리로 남았던 가족들의 고통과 차마 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가야만 했었던 젊은 영혼의 아픔. 오늘의 짧은 만남을 통해 전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가족. 이 시간이 앞으로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끈이 되어주지 않을까. 서울에 위치한 한 사무실. 이곳에서 분주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사례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 반도체 수출업을 하면서 연기 쪽에 관심이 좀 많이 있어서 촬영 일정이나 이런 게 나오면 주말로 웬만큼씩 잡아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평상시가 되게 부지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뭐 누구보다도 되게 열정이 넘치시고 되게 좀 열심히 사는 사람이죠. 일정 다 확인되시냐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퇴근길. 일찍 퇴근하세요. 집으로 가기 전 어딘가로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사례자.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 통닭 한 마리 사가지고 가려고. 아, 통닭이요? 네. 아, 평소에 통닭을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좋아하고 아버지도 좋아하고. 입맛까지 꼭 닮았다는 부자. 가끔 아버지와 술 한잔 기울이고 싶은 날이면 이렇게 통닭을 사가곤 한다는데 기뻐할 아버지를 생각해서일까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 보인다. 드디어 도착한 살해자의 집. 아직 집에는 아무도 오지 않은 듯한데 아버지는 언제 오세요? 아버지는 안 오시죠? 못 오시죠? 왜요? 아니, 아버지가 200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 과연 이 살해자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사실 좀 엄하셨죠. 좀 손직업도 좀 많이 하셨었고, 저도 어렸었고 어머니도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어떤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전화가 딱 와서 무슨 얘기냐,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셨대. 얘기를 가지고 도착을 해서 염이 끝난 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좀 기억나는 게 그때 정말 좀 오해를 크게 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 무섭고 엄한 이미지로만 남아있던 아버지.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의 죽음에는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남아있었다. 사망 진단서에 보면은 왜 사유라는 게 뭐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추락사예요. 이게 자살인지 타살인지도 모르겠고, 그때 관절염이 좀 심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부으시고 약간 체중이 조금 더 오버되시면서 관절에 아무래도 무리가 갔었겠죠. 그래서 그 관절 때문에 아마 치료 목적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종합해보면 제일 궁금한 거는 왜 옥상에 올라가셨고 뭐 때문에 돌아가셨는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 뵈면 혹시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좀 물어보고 싶은 부분이에요.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는 살해자의 아버지. 무슨 이유에서인가 옥상으로 올라갔던 아버지는 그만 난간 아래로 떨어져 사망하고 말았다는데, 하지만 무엇 하나 명확하지 않은 아버지의 죽음. 그날의 진실을 알고 싶다는 살해자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주기 위해 그녀가 나섰다. 살해자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병원 인근에 도착한 수정공. 가장 먼저 병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에서 전체적인 기운을 느껴보기 시작하는데, 잠시 후 살해자를 한 장소로 안내하는 영매사. 이쪽이 아마 흙이었을 거죠. 약간 흙 기운도 좀 보이거든요. 이쪽에. 이쪽이에요. 이 장소. 사고 지점에서 영매사는 어떤 기운을 느낀 걸까? 저도 이게 느껴지는 게 무릎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것처럼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파요. 아픈데 목도 좀 그렇고 목이 뭔가 부은 것처럼 아프고. 관절 때문에 아마 치료 목적으로 그 병원에 입원을 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를 종합해보면. 계속해서 사고 현장 주변을 둘러보던 두 사람. 여기. 아버지가 느끼시는 거야지. 다리 안쪽이 되게 아프고. 지금 우리 살해자분 같은 경우도 지금 신가물이 있어요. 자손이 좀 약간 신기도 대물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신기도 약간 있고. 외할머니도 신을 모시고 이제 친할머니도 이제
신을 모시는 그런 집안이에요. 집안 자체가. 그리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해서 신줄이 있는 집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외할머니도 그거를 풀어주려고 굿당을 잡아서 구술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안 좋아지게 됐었던 것 같아요. 영매사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이어갔는데, 본인도 뭔가 상문이 좀 껴서 좀 영이, 자기도 모르는 영이 자기를 이끌었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날 좀 비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비 오는 날 되면 영가들이 좀 많이 망성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비 오는 날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서 나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떨어지신 것 같거든요. 비가 내리던 그날 밤, 살해자의 아버지를 옥상으로 이끌었던 건 알 수 없는 영적인 존재의 가능성이 높다는데,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했던 것은 아닐까? 본인 스스로도 본인을 케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도 발생을 했고, 억울한 경우죠. 그래서 아마 풀어드리고 나면 죽은 자리를 맴돌고 있다는 넋을 건지기 위한 의식을 준비하는 영매사. 이제 여기서 지금 병원 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넋을 이제 모셔다가 가서 이제 회원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넋 건져서 다 좋은 곳으로 회원시켜드릴 테니까 다 경주희 씨의 남만고님, 선생님 다 맺지만 해주시고 맺지만 망자의 한을 달래기 위해 하나하나 고를 풀어내는 영매사.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일까? 마지막 고 하나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데. 살해자님 어디 가셨어요? 한 번만 손 좀 만져주시고 풀어드려야 돼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있는 그 한 가지는 도대체 무엇인 걸까? 시간이 갈수록 살해자의 마음도 타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때 거짓말처럼 풀리기 시작하는 고아나. 혹시 아버지의 영혼은 이곳에서 아들이 자신을 찾아와 주길 기다리고 있던 것은 아니었을까? 계속해서 아버지의 넋을 건지는 의식이 진행되고, 하지만 또 무슨 이유에서일까? 아버지의 영혼을 실은 넋전은 이번에도 쉽게 신장대로 오르지 않고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는데,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영매사의 긴 기도 끝에 드디어 오른 넋전. 여기서 한 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병원 앞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의 넋을 이제 모셔다가 가서 이제 회원을 시켜드려야 되는데, 세월도 조금 지났고 그래서 오르기가 굉장히 힘드셨어요. 그래서 오르긴 오르셨어. 가시자고 계속 이제 제가 회원을 시켜드릴 테니까 가시자고 해서 이제 잘 오르셔서 이제 그분을 같이 모시고, 그 혼을 모시고 이제 그 연회장으로 가서 다시 이제 도시락에 회원 보술 좀 해드릴 거거든요.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맺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아버지의 영혼을 굿당으로 옮겨가는 영매사 수정공. 과연 아버지의 영혼은 그날의 진실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 하정미생 지구월은 주문할 생나는 탑성윤시명라 문제숙 나라 잔기주와 병원 앞에서 이 명재님을 모셔왔잖아요. 모셔온 분을 이제 잠깐 여기 홀령으로 앉아 계시다가 이따 이제 의식을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흉을 옮겨드릴 건데 잠깐 여기 앉아 계시라고 이렇게 다 모셔드렸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온 것일까? 갑자기 서럽게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수정군. 무슨 이유에서인지 살해자를 바라보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는데 원망도 말아라. 미워도 말아라. 내가 상계드냐. 이 세상 태어나서 그만 다 했으면 하시오. 아버지. 나도 그리 갈지 몰랐다. 얘 뭐 이렇게 빨리 갔어요? 미워하지도 말아라. 미워하지도 말아라. 네 고생했다 생각하지 말아라. 이 아비 산 거 생각해봐라. 엄마는 나도 그리 살려 산 게 아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슴에다 묻고 사니? 어려서부터 그렇게 아버지 품에는 오지도 않더니 이제 이렇게 10년 세월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 생각이 나더냐? 누가 나를 찾아주니? 천도해준다고 한들 내가 그곳에 편히 갈 수 있겠냐? 비 오는 날 누가 나를 부르더이다. 밖에서 빗소리에 형님 어서와, 형님 어서와. 이리 와봐, 형님 안 아프게 해줄게. 무릎이 너무 아팠습니다. 무릎 아프다고 하니까 약만 주더이다. 잠만 오게 만드는 약만 주더이다. 잠결에 빗소리에 형님 어서와, 형님 안 아프게 해줄게, 형님 이리 와봐. 그 소리 따라가다 보니 난간이지도 모르고 빗속에 보이지도 않고 나도 모르게 다리를 떼었다네. 그게 황천길이 되는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발을 떼었다네. 그 빗소리가 어찌 형님 이리와로 들리는지. 아버지의 영혼이 털어놓는 그날의 충격적인 진실. 관절염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계속되었던 극심한 통증. 고통을 호소하는 아버지에게 수면 성분이 들어있는 진통제가 처방되었는데, 그리고 흐릿한 정신 속에서 들려온 정체불명의 목소리.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주겠다는 달콤한 말로 아버지를 옥상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이끌었다는 것. 아버지의 이야기에 만감이 교차하는 살해자. 좀 이게 진로에 대해서 상담도 해보고 싶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품을 주지 못했잖아. 내가 말할 틈도 못 주고 곁도 주지 못했잖아. 주눅들어 살았잖아. 그러니 가슴에 맺힌 것만 만나놓고 지금 편한다 한들 여기 가슴속에 겹겹이 겹친 이 가슴속은 어떻게 풀어내니? 십수년 이렇게 쌓인 거 한 번에 나 용서할 순 없지만 내가 너한테 잘한 게 없어.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한 게 없어 미안하다. 죽고 나니 알겠더라. 원망하지 말아봐. 나는 그래도 네가 좋다. 살아생전에 표현 못하고 미안하다. 아프지 마라. 나를 찾아와줬더구나. 고맙다.
있어줘서 고맙다. 힘들 때는 힘든 모습도 보여주고 그래라. 결국 쌓이는 건 네 가슴 속에만 쌓이잖아. 쫓아줄게.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바로 차려라. 아버지 뒤를 따르지 말아라. 너도 한 번씩 헛게 들릴 때가 있고 헛게 보일 때가 있잖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어디 의지할 곳도 없는데 자손 좀 많이 도와주셔. 이제 마음 편히 좀 한 푸시고 마음 푸시고 편안히 지내고 계세요. 처음으로 아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아버지의 영혼. 아버지의 맺힌 한은 살아생전 전하지 못했던 부정이 아니었을까. 좋은 곳으로 가세요, 아버지. 비가 많이 왔을 거예요, 그날. 비가 많이 오는데 빗소리에 형님 어서와, 형님 어서와 그 소리가 계속 들렸대, 빗전에. 자기도 모르게 가서 그 소리를 따라간 게 난간이 쪽으로 바로 그 다리를 디디면서 그냥 바로 낙사를 하신 것 같아요. 억울하신 거죠.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될지 몰랐고 이렇게 정신이 약간 혼미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살을 하신 게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가신 것 같아요. 지켜보면서 아들도 또한 그런 일을 그렇게 겪을 뻔 하신 일이 있을 거야, 아마. 아드님이 3년 전이나 4년 전쯤에 아마 나도 죽어야겠다.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이야기. 조그맣게 뭐 사업 아닌 사업을 27살 때 제가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한테 거의 뭐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되시는데 제 부채 다 통틀어서 거의 한 2억 가까이. 그 당시 네. 한 14층, 15층 됐나? 거기서 이제 밑에 이렇게 좀 바라봤었어요. 이렇게 바라보니까 굉장히 무섭죠. 근데 참 한 끗 차이잖아요. 내가 한 발만 잘못하면은 그렇게 되는데 그게 굉장히 쉬우면서도 어려운. 근데 그때 이제 아버지 생각이 좀 났더라고요. 생사의 기로에선 아들을 구한 건 어쩌면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길 바랐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라도 좀 만나서 마음을 좀 얘기를 그나마 좀 이렇게 전해서 들으니까 아버지 원래 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담아뒀던 그런 마음들이 조금 풀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영혼을 떠나보내기 위한 마지막 의식이 진행되었다. 이승에서의 마지막 걸음을 떼는 아버지와 묵묵히 그 뒤를 따르는 살해자. 자신의 목숨조차 뜻대로 할 수 없었던 아버지의 영혼이 이제 무엇에도 휘둘리지 않고
더 이상의 고통 없이 자유롭게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살해자와 영매사. 아버지 이제 좀 자주 좀 올게요. 예. 편히 쉬시고. 나 이제 31하고 이제 30 넘었는데 하늘에서 좀 잘 보살펴 주시고 거기서 좀 편히 좀 계세요.